자, 취업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면접과 관련된 다양한 팁들 저희가 공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면접 클리닉 시작을 해보죠.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외국계 기업 도시바 코리아 인사팀의 김정한 상무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는데요. 네. 오늘 알찬 정보로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쌍용 SIST CEO로 계시는 노경환 대표님도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과 시청하지 않은 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 또 유익한 내용으로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긍정 에너지를 언제나 전해주시는 성곡미학연구소 이지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공 취업 팍팍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좀 준비 안 하셨나 봐요. 너무 티가 나나요? 이게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예.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시간을 제가 좀 보고 만들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아유, 짧은 게 좋죠. 네. 예. 자, 그리고 오류온 인사팀장 출신인 한국경력개발진흥원의 김정기 전문위원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핫팁을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과연 어떤 핫팁들이 오늘 쏟아져 나올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기획자 면접 대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 직무를 지원하는 분들에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 기획 직무 하면 이제 뭐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그런 직무를 뜻하는 것 같은데 기획자들은 야근도 많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네네. 회사의 규모나 그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서 이제 경영기획팀, 그다음에 전략기획팀, 또는 뭐 인사기획팀, 뭐 상품기획팀 등등의 네. 별도의 이제 팀으로 또는 이제 부서로 된 조직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인사팀 내에서 뭐 박 대리는 인사기획 담당, 또는 총무팀 내에서 김 과장은 행사기획 담당 이런 식으로 따로 조직은 두지 않고 그 조직 내에서 담당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일을 하는가 소개를 좀 드리면요. 예. 회사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대체로 경영기획은 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고요. 그다음 인사기획은 인사전략과 평가, 승진 등 각종 인사제도를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네. 또 상품기획은 자사 상품과 브랜드를 기획하고 생산, 판매, 소비자 평가까지 담당하는 그런 직무입니다. 네. 따라서 기획 담당은 회사를 가장 잘 알고 전략적 사고가 뛰어난 사람이 선발되는데요. 늘 회사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분석하고 또 그에 따른 자료도 만들고 이제 제안을 하다 보니까 아주 야근도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이 기획 직무를 하기 위해선 진짜 핵심 브레인들만 모아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 직무 좀 필요한 역량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님? 네, 방금 김 사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획하면은 뭐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기획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의 기획이라는 게 일을 계획하는 게 기획이니까 뭐 인사, 뭐 재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획하면 경영 기획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경영 기획은 회사의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회사의 살림살이를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전체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이들에게 특히 필요한 거는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뭐 정보 분석력, 또 정보 수집력, 그다음에 전략적인 사고력, 문제 해결력, 그리고 더불어서 재무와 회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기획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역량들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는요, 기획 직무 면접에서 자주 기출되는 문제들을 저희가 한번 실제로 풀어보고 네. 또 대비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 먼저 첫 예.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공과 관련하여 입사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네. 입니다. 기획 직무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좀 전략적 사고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주 이런 질문 받으면 참 포괄적이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여러분들 이런 질문 받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질문을 쉽게 본인이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좀 풀어서 답변을 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한번 풀어보느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회사와 직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풀어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리고 전공 지식은 어떻게 직무에 활용할 건가요?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태진 MC 말씀대로 기획 직무에 있어서 전략적 사고는 아주 필수 역량이죠. 네. 답변의 팁을 드리면 예를 들어 경영기획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그 지원회사의 비즈니스 전반에 대해서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조금 전에 이제 김정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점 분석하고 문제 해결 능력들을 중장기 어떤 전략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잘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만의 역량은 이러합니다. 저만의 강점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잘 논리적으로 피력해서 그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화를 기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시 답변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 회사의 CEO가 된다면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에도 사실 답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CEO처럼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CEO처럼 생각하려면 많은 역량이 있지만은 예. 오늘은 한 3가지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숲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자기 자신의 하는 일 부분이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이 하는 전체적인 어떤 시야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벽돌을 쌓는 어떤 인부한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저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하면은 CEO 마인드가 없는 것이고 네. 저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답변을 하는 친구는 CEO 마인드가 있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어떤 오너십, 주인의식. 이거는 되게 중요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조직마다 업무 분장이 있고 회사마다 업무 분장이 있는데 모든 업무를 이렇게 분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사각지대가 있는데 사각지대 업무가 발생됐을 때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내 일처럼 기꺼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의사소통 능력.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CEO의 경영 방침이 잘 수행되는지, 회사가 원활하게 잘 굴러가는지, 어떤 고객의 어떤 불만이 잘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사소통 능력과 경청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전체를 보는 안목, 그다음 주인 의식, 그다음 의사소통 능력을 기반으로 답변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짧은 시간, 짧은 답변 안에 이 말씀해 주신 3가지를 잘 녹여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획 직무 면접 시에 나오고 있는 단골 질문들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여성 지원자들에게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네. 여성으로서 일과 가정 생활을 어떻게 병행하여 꾸려나갈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성공한 여성으로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네. 큰일 났네요. 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저는 여성으로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실제로 네. 이제 일과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살림을 살아본 여성으로서는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병행한다는 게 사실 결코 녹록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지원자의 입장에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면접관을 설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내 강점, 난 결혼하면 일 못할 거야. 물론 모르죠. 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내가 여성으로서 가진 강점을 이제 부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친화력이죠. 사실 뭐 이 방송에 남성들이 멋있게 나와서 이제 말을 잘하면 좋은데요. 이 여성이 나와서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이렇게 분위기를 네.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프로그램 재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남자 패널만 4시 나오니까. 네. 근데 제가 뭐 앉아 있는 것만도 좋기도 하고. 그래서 조직 내 부서에서 어떤 섬세한 디테일 있는 감각으로 이제 친화력을 좀 상승시킬 수 있다. 이런 걸 부각시키고 설사 내가 아줌마가 되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나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본인의 커리어 관리는 인생 전체의 어떤 로드맵을 제시할 때 여성이 아니라 나는 일하는 워킹 우먼으로서의 내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다. 그런 강점을 부각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 이렇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때는 가사는 아웃소싱이 가능하고 또 육아 문제는 우리 부모님이 또 근처 살기 때문에 충분히 육아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제가 커리어 관리하는 데는 문제 없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아이고, 예. 제가 약간 금에 재치있는 답변이기도 하네요. 여성부에서 전화가 올까봐 이제 뭐 육아 관리를 제발 친정부모한테 이렇게 맡기지 마라. 뭐 요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는 저는 여성들은 사실 결혼하면 집안에서 가정에서 경제의 어떤 부분을 크게 도맡아는 내무부 장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역량을 더욱더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내 일의 어떤 중단
중단이 아니고 단절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더 지속적으로 더 잘해낼 수 있는 내 능력이 좀 배가 된다.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또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일단 이런 질문을 받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당당한 그쵸.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기획 직무 면접에서 단골 출제되고 있는 질문들 살펴보고 있고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40대 갑자기 퇴직하면서 수중에 1억 정도의 돈밖에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또 있는데요. 신입사원들이 참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볼 기회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어려운 질문이죠. 어렵죠. 신입사원들한테는. 예. 그런데 요즘 이제 환경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기업이나 개인이나 불확실한 시대에 무슨 일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질문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뭐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한 의도로 한 질문 같습니다. 지금 재직하고 계시죠, 김상무님? 네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무슨 생각 들 것 같아요? 로또 사야 되겠죠. 네, 40대 중반에 손에 1억을 쥐고 그만뒀다. 그러면 네. 막막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생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1억 원은 반으로 나누어서 50%는 보통예금에 예치를 하고 50%는 퇴직연금, IRP 계좌에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50%는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계수단 비용으로 활용을 하고 네. 50%는 노후 관리 또는 이제 비상시 발생되는 그런 비상 자금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개월 이내에 취업을 반드시 하겠다. 이런 그 취업 목표를 가지고 본인이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뭐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질문도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질문이거든요. 네. 부모님께서 견문을 넓히라고 여행비를 500만 원 주셨습니다. 어디를 어떤 목적으로 여행할지 계획을 세워보시겠어요? 라고 이제 면접시에 질문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면 답변하면 좋을까요? 500만 원. 네, 일단 부모님에 대한 칭송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고요. 예. 이 질문의 요지는 그 지원자의 전략 수립과 그리고 이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능력을 보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팁을 제가 드리면 첫째, 전략 수립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여행 목적과 또 그에 부합하는 그 여행지 선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뭐 막연히 끌려서 이런 추상적인 답변을 반드시 피해야 되고요. 네. 또 이런 이제 논리적 답변을 위해서 수학 분석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두 번째, 그 자원의 효율적 활용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500만 원이라고 금액이 제시되었지 않습니까? 그 따라서 항목에 따라 구체적 숫자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만약 해외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 그 항공료는 뭐 최근에 LCC 항공, 저가 항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LCC 항공을 활용하면 기존 항공 요금보다는 몇 프로 절감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숙박 같은 경우에도 총 뭐 9박 10일 예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위한 안전한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해서 몇 프로 전략에서 얼마의 숙박 비용을 이제 충당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비비는 얼마 정도 상정하고 있습니다. 등등 구체적인 숫자를 이제 통해서 답변하면 그 면접관으로 하여금 그 숫자 감각이 있고 그다음에 논리적이고 계획적이다 이런 평가를 네.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약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러시아, 브라질, 일본, 프랑스, 중국, 남아공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해외 진출을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거 뭐 회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꿰뚫고 있어야지 답변할 수 있을 것 되게 같은데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어떤 신규 사업인 경우는 통상 어떤 SWOT 분석, SWOT 분석을 통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이나 마케팅 지원하는 취준생 여러분께서는 SWOT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은 이제 SWOT 분석을 통해 기업 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어떤 국가별로 사업의 기회와 위협을 분석해서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외부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은 아주 바람직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한 방법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들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자신의 발전 로드맵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제 성공학 강사시기 때문에 그 딱 핵심만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왜 내가 저기 로드맵을 구성하게 되는지 Y가 매우 중요한데요. 모멘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회사에 지원하기까지도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명확하게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환경 분석, 두 번째가 자기 분석, 세 번째가 이제 사회 분석, 네 번째 목표 설정, 다섯 번째 자기 연출, 마지막 성공 습관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자신의 먼저 환경을 먼저 분석하는데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환경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되고 싶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TV가 저희 집에 보급되면서 저는 드라마를 열심히 봤는데요. 그 드라마에 복부인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 여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전화기만 돌리고 있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를 분석했죠. 이 여성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목 높은 전화기. 그때 당시 앤틱 전화기입니다. 두 번째 김기사 하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수단이 필요해서 기사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제가 나가 놀기 위해서 필요한 식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 식모란 용어를 썼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내가 그러면 복부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분석. 두 번째,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강점을 부각시키는 것, 자기 분석. 세 번째가 그럼 나는 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사회 현실이 어떤가? 취업난 뭐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인정받고 있는지 아니면 더 어려운지 그런 부분을 보고요. 네 번째가 그러면 정확하게 나는 목표를 설정하다. 어느 기업에 어느 직무를 내가 가겠다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자기 연출을 해보는 거죠. 아, 나 정말 그 회사에 그 직무를 내가 맡게 됐다. 그러면 난 지금부터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그 기업에 맞는 인재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연출을 의도적으로 외모를 먼저 바꾸는 겁니다. 학생이 매일 아침 학교 나갈 때 점퍼 차림이 아니라 이제 정장을 한번 입어보고 직원으로서 어떤 태도를 한번 갖춰보는 거죠. 매너도 좀 배워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그렇다면 나머지 5가지 조건을 전부 내가 완성할 수 있는 게 뭘까? 매일 하루 경영을 한다. 원데이 원싱, 성공 습관을 해가는 거죠. 그런 툴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이 과정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나는 뭐뭐다. 나는 복부인이다. 나는 성공학 강사다. 이런 이제 그 전제하에서 내 스스로가 6가지 과정을 그대로 이렇게 제시하면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예시, 복부인의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 경영 로드맵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에 가장 먼저 진출해야 하는 산업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도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사업을 펼치겠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이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네, 통일하니까 가슴이 뜁니다. 일단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그런 생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산업들이 먼저 진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먹고 입고 또 뭐 바르고 그다음에 보고 느끼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 소비재 산업 플러스 문화 산업 이러한 것들이 먼저 진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과 북의 그 문화적인 격차가 크기 때문에 통일이 성공적으로 완수가 되려면 문화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초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들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출하는 방식은 북한의 큰 거점 도시에 그 복합 쇼핑몰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합 쇼핑몰 안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산업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거기에 오게 되면 남한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게 되면 그런 복합 쇼핑몰이 이 남북 통일을 뭔가 정착시켜 주는 데 있어서 그런 메카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업하는 방식은 직조직의 직접 판매 방식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산업은 현금으로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 그렇죠? 우리가 영화 볼 때 다 현금이죠. 그다음에 먹는 거, 입는 거, 뭐 바르는 거 다 현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진출을 하면 리스크도 줄이면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런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의식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근접하는 그 지금 복합 쇼핑몰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남북의 어떤 문화 차이가 꽤 있더라도 그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기획 직무기 때문에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와도 참신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좀 많이 어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진짜 기획 직무에 걸맞는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 CF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시놉시스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라는 질문인데 네. 어떻게 답변하면 점수를 좀 잘 주실 것 같으세요? 네, 이 질문의 요지는 회사를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한정된 재화로 그 효용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직업방송 CF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요, 그 기획 의도와 공약 대상을 잘 생각해 보면 저희 방송. 네, 맞습니다. 계획을 들여서 정상의 가수나 또는 정상의 우리 그 아나운서 박서진 아나운서나 또는 김태진 MC를 기용할 것인가? 아유, 비싸서 안 될 텐데. 그렇죠. 네. 아니면 직업방송의 취지를 살려서 그 직업방송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한 그 실제 신입사원을 이제 출연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잘 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한정된 재화를 통해서 그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답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시아 일부 국가에 국부적으로 나타났던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한류를 이용한 우리 제품의 마케팅 방안을 기획해 보세요. 이 질문도 아주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답변하면 좋을까요? 네. 이 질문도 답변은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PL 광고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PPL은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어떤 소품을 활용해서 기업의 브랜드와 제품을 소비자에게 노출시켜 무의식 중에 홍보를 함으로써 어떤 브랜드 인지를 높이는 광고 전략으로 한류 스타 공연에도 어떤 이 PPL 광고 전략을 써가지고 어떤 기업의 제품이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별그대, 배로 세운 그대 전지현, 그다음에 김수현을 통해 가지고 어떤 PPL 광고도 대박을 터뜨렸듯이 제가 지난주에 또 영화 청불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화 제목은 킹스맨입니다. 예. 킹스맨도 거기에 악당이 갖고 오는 맥도날드 그 PPL 광고를 통해서 맥도날드가 판매가 많이 팔렸다는 그런. 그런데 PPL 전략과 연계해서 한류의 마케팅 전략을 언급하시게 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획 직무의 면접에 대비하는 다양한 질문들 살펴보고 또 전략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계적인 천재들에게는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시각적인 사고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기획 직무에 있어서도 이 시각적인 사고, 비주얼 싱킹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주얼 싱킹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지수 대표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제가 면접 시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으면 남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풀어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비주얼 싱킹은 상당히 어려운 사실은 근접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작은 코드로 압축화시켜서 그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하나 형성하는 건데요. 저는 면접관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저는 취업은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이니 이제 네모죠.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실내를 가져와 봤어요. 이게 풍선입니다. 취업은 풍선입니다. 왜 풍선이죠? 그러면 근데 기획을 지금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풍선은 이렇게 바람 막 불 때는 제가 이게 S기업도 갈 수 있고 L기업도 갈 수 있고 H기업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막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역량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너무 가지고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오늘 이 기업의 이 기획 이제 면접을 보러 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취업은 뭐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선의 복이. 자, 한 부분이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분명히 한쪽을 이렇게 쥐어짜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기업들을 포기해야 되고 또 새로운 직무를 내가 하나 선택했으면 이 부분에 제가 도달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을 본인이 만드는 건데요. 제가 얘기한다면 기획은 바로 기회 플러스 기억입니다. 그죠? 근데 기회를 7번 만든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도발적인 답변을 하는 건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자신만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그래서 이제 면접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를
멘트를 늘 가지고 있어야 돼. 신선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강의가 그렇습니다. 강의가 뭐 오늘은 10명이 될 수도 있지만 내일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1000명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남녀노소 너무나 다른 개체들이 앉아서 제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이분들에게 나는 무슨 메시지를 줄까? 그럴 때 저는 성공은 풍선이다라고 마지막에 풍선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성공은 다른 걸 다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오로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분을 보여드리면 아, 이 강사가 지금 2시간 동안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바로 이 한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강의나 방송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멘트도 15분 동안 저희의 나열될 수 있는 말들을 압축해서 이렇게 쉽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하는 습관이 뭐냐면 노트 하나를 만듭니다. 압축 노트인데요. 늘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네모 사각형을 그려놓고 그 속에 연상되는 단어를 모두 써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압축해서 이 단어를 뭐라고 얘기해 주지? 이제 그런 기획력을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기르는 게 중요한데요. 어차피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누가 회사가 될 수도 있지만 고객이 항상 우선시 기획을 하는데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의 고객은 바로 고개를 7번 끄덕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고객에게 설득을 시키려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영업을 할 때 고개를 7번 이상은 끄덕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고객은 바로 고객 플러스 7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획력은 평소에 내가 그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특히 면접이라는 자리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노출시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압축해서 코드화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매일 원데이 원싱 노트에 한번 낙서를 해보거나 한번 스스로 기획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네. 기획 직무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끝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끝으로 우리 노경환 대표님께서 또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신 만큼 취업 준비생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전해주실까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서류 작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자소서를 쓰고 회사에 제출하기 전에 요즘 IoT 사물 어떤 통신, 사물 인터넷이 있지 않습니까? 자소서하고 자기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소서요. 야, 자소서 어떤, 주인님 뭐 행설 수술하네요. 주인님 핵심이 없어요. 주인님 오타가 있는데요. 주인님 직무 역량이 빠졌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 분명히 좋은 자소서가 나오고 결국은 어떤 면접에 가는 어떤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획 직무 면접 대비 전략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